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왕산월 농원의 정영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입니다. 오크라, 몰로키아, 인디언 시금치, 공심채 위주로 할 건데요. 제가 맡은 그 분야는 몰로키아하고 인디언 시금치, 공심채 이쪽 위주로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몰로키아거든요. 모로헤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슈퍼채소로 해가지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찾는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몰로키아 같은 경우는 여성들 변비라든가 아니면 장해독뇨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또 요거를 그냥 끓인 물을 세수만 하더라도 피부가 고와진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저는 남자라 그런지 별로 이렇게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집에서는 계속 이거 말린 거 가지고 차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장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아열대 채소가 특징이 장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 거기에 끈끈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뮤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 청국장에 그 끈끈한 거 있잖아요. 그런 성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드시게 되면은 장, 위장,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드신 다음에요. 그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몰로키아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르키아라고 해서요. 이집트에서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먹었다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채소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20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키가 저희 농장의 키가 거의 많이 클 때는 3m, 4m까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손이 안 닿아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낫으로 줄기 쳐가지고 이제 잎만 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 5월 달에 노지에 파종합니다. 그것도 직파로요. 그래서 보통 그 종자를 3, 4립 정도 하면은 요거는 안 솎아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줄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요. 잎하고 줄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안 솎아주면은 오히려 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만 남기고 다 솎아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솎지를 않고 그냥 놔두면은 이제 얘들이 자연적으로 크면서 거기서 이제 보통 한 6월 중순 때부터 이제 그 잎만 톡톡 따, 줄기만 톡톡 따가지고 그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 5월 달에 파종하는데 얘들은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유기질 퇴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그 EM 그거만 계속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 교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렇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쪽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2개 한꺼번에 연속으로 들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혼자 바쁘고 해가지고 반 정도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알게 된 게 EM이고요. 제가 이제 거기 농업인대학 지금 수강 중인데 그 농업인대학 과 명칭이 미생물학과입니다. 주로 이제 EM이라든가 이런 쪽, 자가, 영양, 이런 영양소 같은 거 재배하는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얘들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순자른 자체가 그걸 따가지고 그냥 납품하시면 됩니다. 순자를 필요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3m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m 이상 자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계속 크는 대로 잘라가지고 수확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놔뒀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때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잘라가지고요. 입으로 건초로 이제 지금 판매 예정이거든요. 효능 보면은요, 칼슘, 근데 아까 칼슘, 진짜 칼슘 때문에 재배하신다면은 인디언 시금치가 낫고요. 왜냐하면 시금치,
45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은 뭐 거의 한 10배 정도 되고, 인디언 시금치가. 그렇지만 몰로키아 자체는 그렇게 칼슘이라든가, 뭐 물론 좋지만은, 그 인디언 시금치만은 못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엄청난 많은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칼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체력 회복이라든가 또 피부 미용, 뭐 강장. 그래서 몰로키아 같은 경우는 청주하고 몇 군데 한의원에서 그 해독수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비 이렇게 그 고칠 때 요걸 가지고 이제 달인물 가지고 해독수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도 계속 지금 말린 거 가지고 차를 집에서 이제 끓여 먹고 있는데요. 어떤 특히 이제 뭐 변비 쪽,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물,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방송 촬영 왔을 때 그 분말 내 가지고 그 절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몰로키아나 오크라나 한번 저기 수제비 같은 거 하실 때요, 그걸 가르셔가지고 한번 반죽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죽이 아주 찰지고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요걸 드시고 나면은 뭐가 없냐면은 그 밀가루 드시면은 생목을 넣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이 아열대 채소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올해는 좀 방송을 좀 타가지고요, 몰로키아하고 뭐 오크라도 많이 제가 좀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몰로키아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 몰로키아였거든요. 근데 그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알려지기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 끓여 먹는 방법은 뭐 몰로키아 뭐 생채나 아니면 뭐 건초나 해서 그냥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그냥 같이 끓이십니다. 대부분은 차 우려 드실 때 물부터 끓이신 다음에 끓는 물에 우려 드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같이 넣고 끓이면서 딱 끓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드시면 됩니다. 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몰로키아 같은 경우는 최고 좋은 거예요. 잡내를 없애줘요. 생선 찌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 내 가지고 뭐 생선 구울 때나 아니면은 이제 고기 구울 때 가루를 좀 살짝 이렇게 뿌려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숙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딱 넣으시면은 그런 잡내 뭐 이런 것들도 다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국수집에서는 요걸 가지고 국수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빼가지고 이제 그 뭐 기능성 국수 해가지고 이제 판매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로키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의학 그 변비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풀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요,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올 같은 경우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더라고요. 예초기만 가지고 이제 저 정도 컸을 때 한 번씩 제가 쳐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초기도 되게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주 박사가 돼가지고요. 예초기 가지고 뭐 수박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리라 하면 할 것 같아요. 하도 뭐 예초기 맨날 그 예초기 그것만 갖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은 똑 꺾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줄기가. 예. 그거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조금 커지면서 밑에가 이제 불그스름해지면서 줄기가 딱딱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식용이 좀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아무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걸 왜 먹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건강 기능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고요. 해충은 강한가요? 예? 해충에 강한. 해충이요? 벌레를 먹어요. 아, 해충이요? 아직까지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세계 사립 오립 이렇게 파종하는 자체가 해충은 별로 지금까지는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충도 강하고 아열대채소 특징이 온도하고 습도 관리만 잘해주시면은 커다란 그런 해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우스에 하실 때는 그 한랭사라고 그러죠. 그 메뚜기나 이런 거 공격
예, 그거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온도 습도만 잘 관리해 주시면은 해충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심채 여기 사장님께서 많이 재배해 보셔서 아시기. 공심채 재배해 보셨어요, 사장님? 자, 이 공심채는 이제 중국말로는 콩신차이라고 하고요. 영문으로는 아주 멋있습니다. 모닝 글로리아. 그리고 태국에서는 팍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재배를 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저쪽 부산 김해 쪽에 그 거래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팍붕을 자꾸 공급을 해달래요. 도대체 팍붕이 뭔가, 팍붕이 뭔가. 그래서 계속 팍붕 하는데 아마 동남아에서는 팍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보니까 중국에서는 공심채라고 하는 저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속이 비었어요. 그 가운데 심이. 그래서 거기가 비었다 그래서 공심채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중국이나 중국 남부 이제 홍콩, 광동,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김치 먹듯이 먹는 채소가 바로. 그래서 혹시 뭐 그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고기 이렇게 걔들은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찌개로 먹지 않습니까? 뭐 물 들어가고. 근데 걔들은 대부분 이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볶고 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저 공심채입니다. 효능은 뭐 철분이 많다고 해서 저번에 이제 청기누설에 저거 먹고 뭐 허리 구부러지신 분이 뭐 나으셨다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안 믿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철분이 풍부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심채라든가 인디언 시금치 같은 경우는 여름철 채소로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더위 먹었다 할 때 원래는 이제 저거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인디언 시금치, 공심채, 그 더위를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거를 여름철에 아주 황실에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 방법은 양념 무침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분은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된장국을 끓였는데 진짜로 맛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잡내 없이. 그래서 된장 뭐 이런 쪽으로 국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심채도 제가 지금은 한 5평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구색용으로요. 아무래도 오크라하고 몰로키아 이런 거 주문하실 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보내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색용으로 필요할 때, 특히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무슨 주간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중국 주간 뭐 해가지고 이제 중식당 위주로, 또 아니면은 뭐 일식당에서는 뭐 일식당 뭐 행사, 근데 그런 때 이제 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뭐 가격은 제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요. 그 사진에 아마 나와 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속이 비었다, 심이 비었다 해서 공심채고요. 보통 수확은 한 30cm 정도 이하에서 이제 밑둥을 잘라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수확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것도 원래는 줄기를 먹는 거거든요. 잎보다는.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줄기를 많이 잎을 많이 찾더라고요. 줄기보다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재배 특징이야.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줄기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면은 저 줄기가 좀 연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배우고 나면은 한 20일 후면은 다시 옆에서 계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심채만큼 재배가 쉬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배면은 또 나오고 물만 주면 또 나오고요. 그래서 공심채 같은 경우는 뭐 안 알려져서 그렇지 또 이제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재배하시게 되면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공심채는 재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디언 시금치인데 인디언 시금치는 참 제가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이. 첫 해에 100평 저렇게 심었다가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언 시금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저렇게 순청색, 녹색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저 빨간색은 뭐 염색용으로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천연 염색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요 정도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뭐 입이나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고요. 계속 얘들도 자르면 또 다시 납니다. 옆에서 몇 가지가 계속 나기 때문에요. 얘들은 진짜로 한번 심어 놓으면은 거의 뭐 감당 못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합니다. 또 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수요처만 많다면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집중 공략해서 뭐 100평만 심으셔도 뭐 수확량이 엄청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색용으로 조금만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는 아까 인디언 시금치 같은 경우는 명칭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종자 이렇게 사이트 가보시면은 뭐 인디언 시금치보다는 바우새, 저 바우새는 아마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용어를 좀 정리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뭐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냥 황궁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쪽 일산 쪽에서는 이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이제 그 연구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이 나라 틀리고 저 나라 용어들이 다 틀리니까요. 작물명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어도 이제 작물 명칭조차도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대형 슬로우시티 장터에 오크라하고 인디언 시금치 갖고 나갔던 거고요. 근데 특히 이런 아열대 작물의 특징은 시골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공짜로 저도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 쪽으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쪽.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만 먹히죠. 시골 쪽에서는 뭐 제가 오후에 이제 그 강의하시는 그 이명욱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산시 뭐 이쪽에 당진시 갖다 놓았더니 진짜로 뭐 거들떠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직은 지방에서는 좀 너무 생소한 작물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저렇게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신문부터 해가지고 취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도 특수한 작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조 전까지는 아주 제 농사 지면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사 경험도 없는데 왜 저런 걸 자꾸 재배하느냐. 그래서 많이 지금도 이제 미치는 소리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방송도 몇 번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 있구나 뭐 정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로 뭐 저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대신에 팔로만 많았으면은 그래도 뭐 어깨에 힘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팔로도 전혀 없죠. 뭐 그냥 갈아입기 일수죠.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뭐 되게 안 좋게 생각도 하시고 왜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농사 짓느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잘 몰랐고요. 처음에 재배할 때.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판매 어디다 할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서울에 샘플을 들고 다녔습니다. 청담동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하고요. 거기에 이제 고급 식당들 그 외국인 그런 식당들이 많잖아요. 태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그래서 그 샘플을 들고 청담동하고 한남동 또 저기 이태원 이쪽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농사 짓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냐?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라 하고 그냥 명함하고 같이 놓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그 홍보 활동 했던 게 지금 한 5군데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쪽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지쳤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열정이 그 당시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가끔 저 자신도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당장 가롭게 생겼으니까 앞뒤 가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경매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경매로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소득이 낮아지고요. 가격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생체 위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농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처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하고 마케팅은 이제 고급 호텔이라든가 뭐 고급 식당,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경험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건강에 관심 있는 특히 여성분들이야.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블로그하고 카페를 처음 개설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겸 아까 그 7만 원 딱 팔고 들어왔던데요. 그 대형 슬로시티 장터라든가 아니면 온천 축제 그런데 이제 부스 마련해가지고 이제 홍보 겸 판매도 해봤고요. 지금 오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일식당이 한 10군데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조금 수량이 뭐 1, 2kg 단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뭐 몇 킬로, 뭐 15k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일식당이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중점 둬서 좀 공략할 부분이 올해는 이제 조금씩 길을 닦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일식당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식당, 그다음에 식품 그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큰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국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열대 채소가 없어요. 자기는 이제 새싹 채소 위주라.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납품 문의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저희 거만 그쪽에 같이 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쪽에 같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4년 원래 이제 13년부터 호텔 같은 데하고는 계약을 해서 이제 계속 지금 3년째 계속 연장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는 몰로키아. 근데 작년에는 많이 그렇게 백화점이라든가 호텔 쪽에서만 가져갔지 일반인들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몰로키아는 제 생각에는 만일 재배를 하시거나 판매하신다면은 맛보다는 그 특히 여성 위주로 건강 기능성, 변비라든가 그 피부 미용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재배 판매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로키아하고 오크라가 현재는 주 생산 품목이고요. 그래서 오크라하고 몰로키아 판매 비율은 한 3대 오크라가 3, 몰로키아가 한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누피라든가 공심채, 인디언 시금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색용으로 조금씩 그냥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재배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거든요. 올해는 뭐가 뭐 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뭐가 뜰 것 같습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아니면은 제가 올해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혹시 구매 의향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 재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알대 채소가 가장 좀 먹히려면은 수요처가 분명한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첫 해, 두 해는 그냥 제 생각만 하고 많아질 거다, 많이 좀 소비가 될 거다라고 혼자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선은 뭐 구매처를 몇 군데라도 미리 물색한 다음에 거기서 재배 시작하시는 게 아무래도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한 뭐 2회 이상 오크라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몰로키아 조금씩 껴드리고요. 뭐 100g이든 200g이든 껴드리고 또 뭐 몰로키아 주문하신 분한테는 오크라 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몰로키아 같은 경우는 생채 주문하시면은 그 건초 말려놓은 거 차로 드시라고 같이 이렇게 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자, 지금부터는 지금 물론 아시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재배하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키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채는 그렇게 판매는 많이는 안 했어요. 그냥 그때 일주일에 많아야 10kg. 근데 생채는 제가 키로당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많아봐야 뭐 10kg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TV 타면서 생채 주문하고 건초 주문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동 그 약재 상가에서 이미 이제 주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심채, 인디언 시금치. 글쎄요. 공심채 같은 경우는 진짜 영업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디언 시금치도 그렇고 어느 식당을 중식당 특히 이제 이쪽은 중식당 쪽 아니면 동남아 식당 그러니까 이쪽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결하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쓰셔 보시라고 하면은 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냥 저같이 무대뽀로 그냥 재배만 해놓고 그 다음에 팔로 찾으려고 하면은 제일 힘든 게 지금 뭐 인디언 공심채라든가 인디언 시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안 알려졌고요. 또 찾지도 않고 일반인들은. 그러려면 이제 식당, 중식당, 고급 중식당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연줄이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디언 시금치는 노인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성으로. 홍보만 잘 되면. 왜냐면 아까 뭐 칼슘이 일반 시금치에 46배라고 했잖아요. 45배, 6배. 뭐 칼슘의 제왕. 그다음에 아이들도 좋은데 이제 안 먹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니 건강기능성으로 뭐 그런 칼슘 쪽 이런 쪽으로 철분이나 칼슘 이런 쪽으로 홍보만 된다면은 오히려 뭐 시금치 대용으로 될 것 같은데 맛 때문에 그 특이한 그 흙냄새 나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몰로키아, 오크라, 공심채.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요거 작물 위주로 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재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페피노하고 아까 차요태, 명월초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대회 해봤는데요. 페피노도 계속 지금 거래처에 페피노 아시죠? 그 맛은 멜론맛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크기는 토마토 크기예요. 요만해가지고 색깔도 멜론 약간 덜 익었을 때 색깔이고요. 근데 맛은 완전 멜론보다는 덜 달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의구심이 이 페피노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입맛엔 우선은 과일은 달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런 맛이 전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저게 뭐 4대 슈퍼 채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저거 한 알에 8,000원씩 받는다. 저 페피노 그러니까 그 토마토 하나 조그만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아직 시판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백향과 위주로 시판이 되는데 백향과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알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가격은 백향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재배하시게 되면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피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수요층이 과연 맛 자체가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약간은 수박 덜 익은 거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요층이 늘어날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많이 하시게 되면 저것도 이제 뭐 건강 기능성으로 몰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차요태 같은 경우는 혹시 차요태 보신 분 계세요? 저게 불수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생긴 게 뭐 부처님 손바닥 손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불수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그냥 일반 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그런 과일도 아니고요. 그냥 장아찌나 뭐 아니면 그런 쪽 용어로 뭐 초절임 뭐 이런 쪽으로 쓰는 거고요. 무게는 하나에 뭐 1kg에서 한 2kg 가거든요. 근데 저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세 알 한 두세 개
해가지고 한 15,000원 정도 지금 하니까는. 그러니까 요거는 차요태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거는 심는 거는 아열대 채소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확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요. 조금 얘들이 열매 맺는 시기는 조금 약간은 추워져야 기온이 좀 딱 떨어져야 지금 때부터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좀 열매를 맺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올해는 시험재배 해배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이미 출하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좀 시간 남아서 농업기술원 차요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아직 안 열렸더라고요. 뭐 이 외에도 한 15가지는 해봤나 봅니다. 재배를. 근데 그 중에는 반 이상은 그냥 버렸고요. 판매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집중. 그래서 제가 이제 몰로케아하고 오크라, 그다음에 뭐 차요태 정도, 그 한 3작물은 그냥 주 재배 작물로 선택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까 뭐 페피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수요처 지금 타진 중이라 뭐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거 한두 작물 더 끼워 넣을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는 오크라라든가 특히 공심채 같은 경우는 가온만 조금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심채 위주로 하면은 뭐 겨울철 재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크라는 그거는 진짜 너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쪽 해남 쪽에서 저 이제 멘토 되시는 분이 그 재작년에 이제 인디언 시금치를 좀 해보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여주 올해 거의 폭락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뜬다고 하면은 갑자기 뭐 키로당 10,000원 이상 하던 게 뭐 올해는 뭐 1,0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아열대 채소도 이게 대중화되면서 가격은 폭락할 겁니다. 저는 이제 가격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조금 수량만, 그러니까 그 가격 차액분을 수량으로 이제 지금 내년 정도는 이제 메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올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겨울철 준비요. 할까 말까 뭐를 해야 되냐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가능하시면은 조금 외국 같은데 정보 같은 경우도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소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 종자는 없는 거는 그쪽 부탁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 주위에 친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종자는 아열대 채소도 일본이 최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